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우리 정치 상황, 좀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또 심층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라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 프로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가장 구체적인 게 우리 경제적인 주름살,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정시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불확실성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또 그런 질서에 따라서 빨리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입술이 트이고 막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모두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그것을 신속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도에 이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 또 사태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어떤 내란을 기획했다. 이게 국민들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다 하지 않을 그런 아주 급박한 정치 상황 전개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을 비롯한 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공수처 따로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신병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고 그런가 하면 압수수색은 경찰이 먼저 했고 또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는 공수처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의 어떤 시급성이나 중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국은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특검이 되면 각 수사기관이 그 당시 수사했던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우선 당장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법률가들하고 또 법학자들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현재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란죄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지금은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각 수사기관별로. 그럼 국회에서는 일단 자료를 다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각자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곧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이 사건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든 간에. 8년 전에 경험도 있고. 오늘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인연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대구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내려와 있을 때 제가 이제 원외에서 있던 제가 몇 차례 만났죠. 한 10년도 더 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시점상.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당시로서는 왜 조금 소신 있는 강골 검사로서 특히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고집스럽게 국정을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이징에까지 이뤘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빨리 헌정의 규정에 따라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근래 들어 저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뭐 예, 없습니다. 뭐 이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만난 적이 네. 없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전에 그런 인연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걸로 지금 제가 짐작이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김의겸 총리 어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야지? 예. 이제는 뭐 어떤 생각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란이라고 혹은 뭐 나중에 판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 헌정 질서 중단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은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또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소위 이른바 꼼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게 아마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내란죄를 범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법률적 판단을 하겠지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어렵게 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난입하고 이런 장면을 온 국민들이 다 봤단 말이죠. 이게 과거 80년에 신군부가 하던 그런 일들하고는 지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높다 하는 걸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그 80년 네. 그 총리님도 저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그걸 겪었는데 그 후로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데자뷰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 세대들 중에서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또 40년 전 그 군인들의 그 습격에 의해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억되니까 뭐 몸서리 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세대들은 계엄령이 뭔지를 모르고 다 자란 세대들이 그냥 대부분 영화로만 봤죠. 예. 공교롭도 작년에 서울의 봄입니까 하는 영화 그걸 보고 겨우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장면을 보고 전부 경악을 했을 텐데요. 저도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말 또 우리 국회가 헌정에 규정된 대로 바로 한 2시간 반 만에 바로 계엄 해제 요구를 했다. 또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그런 또 외국의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에 직접 이제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아직은 현역 군인인데 이름과 계급을 다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자기 부하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현역 군인이 군복을 입고 네. 또 군의 생명인 여러 가지 상명하복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라도 아마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몫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만 우리 부하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헬기를 탔고 또 국회에 내린 것 뿐이니까 그들은 소위 뭐 내란 임무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호소를 한 데 대해서 뭐 저는 그건 지휘관으로서 정말 적절한 호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네. 그 병사들은 다 우리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서 그분들한테까지 어떤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러지는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법적인 내용들은 찾아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 대령의 그런 호소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리님 모두에도 지금 경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분도 국민들이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힘든 서민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리님 모시고 이 전국의 불안정성을 어떻게든 좀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지혜를 좀 듣기 위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든 아니든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에 관련 법도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란죄라고 유추되는 이런 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가 빨리 정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현재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건 헌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냥 뭐 시간을 벌겠다, 질서 있는 퇴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고요. 이건 저는 지난번에는 뭐 기각이 탄핵 표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다시 야당이 발의를 한다면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선 탄핵 소추 이른바 이제 헌재에다가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이번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헌재가 나중에 판단할 뭐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임무가 정지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다음 단계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명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국정이라는 게 정상으로 돌아갈 계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슨 질서 있는 태각이다.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고리된 게 아닌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국무총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거기 다 또 옆에 여당 대표께서 또 나도 무슨 국정 저는 이런 장면 자체가 네. 그분들 다 뭐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좀 가림하듯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여튼 일요일 11시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긴급 담화는 뭐 이게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권한을 자신의 신병 처리 문제나 또 혹은 향후 전국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해달라고 하면 그건 뭐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대표적 기관인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당신 소속 정당의 당대표하고 에서 말하자면 뭐 결정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그런 위임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오히려 전국 상황이 좀 더 혼란스러워지고 좀 꼬였다는 그 비판적인 지적들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딱 규정된 대로 순리대로 해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다. 헌법상. 아니면 절차가. 본인이 사임을 하면 네. 되죠. 예.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의안 불성립으로 폐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러거든요. 마치 인디언 기후제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바람직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성남 민심에 뭐 답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막 고육지책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일이 자꾸 정말 악화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그것이 그나마 이 탄핵 소추 기간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헌재가 심리하고 하는 동안에 그래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우리 어떤 전국 상황이나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려면 금주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렇게 뭐 증시 전문가들은 악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두에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 그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맞아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조기 퇴진이나 또는 뭐 탄핵도 결국은 이제 헌재가 인용을 하면 바로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역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100일 또는 150일 후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제 몸을 푸는 움직임들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야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확고부동한 이 선두 대권 주자로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신상김 해서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거기에 우리 김부겸 총리님 이름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뭐 섣부른 이야기죠. 지금 네. 아직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민들이 걱정이 큰 와중에 네. 한가하게 뭐 대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네. 지금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데 대한 아무런 네. 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네, 전혀 불투명합니다. 그럼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위기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쟁의 위기도 우리가 이겨냈고 또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그 격렬한 정치 갈등 시기도 이겨냈고 또 이른바 계엄 사태도 이겨냈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길을 찾아낸 것이 한국 정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미 뭐 공론의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긴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헌법적 조치가 탄핵 그리고 자진하야다.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정리가 돼야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을 좀 투명하게 예상하면서 준비해 갈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결단 촉구일 수도 있고 또 집권당 여당에 대한 어떤 그 태세 전환에 대한 촉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해야 될 일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민심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그 뜻을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대변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나 야당 지도부도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80년 광주에서는 그 엄청난 비극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전부 통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역사의 부채로서만 우리 가슴 속에 갖고 있다면 네.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현장을 언론을 텔레비를 통해 다 봤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마음이 뭐 쉽게 그냥 가라앉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헌정 질서를 따라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또 국민적인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야권이 그걸 뭐 말하자면 여당한테다가 떠넘길 수도 없어요. 이것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전체를 수습하고 또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이제 야권에도 나눠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야권의 지도부도 소위 이른바
이제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할 때 네. 이런 장면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표결을 계속 걸지 않고 밤 9시쯤 그 왜 중지하시면서 네. 기다리다가 9시 그걸 할 때 네. 국회의장께서 아마 바깥에서는 추위에 떨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신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저 현역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가파르게 그 진행되면서 사실은 12월이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오늘 처리를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7천억 삭감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은 취소하고 원안대로 4조 1천억인가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그래서 뭐 구체적 내용은 지난번에 언론 보도된 내용밖에 제가 모르고 네. 있습니다만은 뭐 한 번 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이 와중에서 여야 협의가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뭐 경제부총리도 국회의장님께 찾아가서 막 꾸지람도 듣고 한 걸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또 시급한 혹시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뭐 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 요런 부분이라도 또 더 세목들을 정해서 아마 여야 협의 테이블이나 또 의장님께 호소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또 국가가 이 최소한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조치들은 정치권에서 해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예산안 처리가 그런 어떤 그 상징이 되겠죠. 그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정치권도 이 국민이 갖는 이 성숙한 자세에 비하면 이제 정치권도 그 정도는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김부겸 총리를 오랜만에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국민들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힘내시라는 덕담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고 또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과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속한 저로서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정치권을 이렇게 지켜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어긋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종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김부겸 총리와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좀 격려와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